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히토류의 43.2%가 히토류 자석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2027년, 2028년 정도 되면 70%까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되는 히토류가 다 거의 다 자석에 쓰인다.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히토류는 자석이다라고 해서 이제 모방한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그렇죠. 거다.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 자석의 92%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토류 자석은.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촉매제입니다. 이건 이제 석유 화학에서 뭐 중진류, 경진류.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싼 란타늄이라든지 세륨 같은 아까 뭐 5,000원, 3,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중국 외에도 뭐 호주에서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또 공급 과잉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까 세 가지가 항상 쇼리지가 나는 거죠. 부족하죠. 밑에 거는 뭐 연마제 뭐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네요. 연마제야 뭐 꼭 그거 아니라잖아. 뭐가 싸가지고 히토류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히토류 자석 만드는데 대부분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전기차의 뭐 구동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스피커에도 들어가고, 스피커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모터에도 들어가고, 뭐 드론, 뭐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공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장비부터 해서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방산 무기 예를 들면 미사일, 레이더, 스텔스 항공기, 뭐 의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히토류 자석 없이 생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 회로가 있으면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터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히토류 자석이 필요한데, 자, 그럼 이게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표시나게 수출 금지는 안 하겠지만 항상 중국은 표나게는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통관 절차를 어렵게 한다든지 수출 관세를 많이 때려가지고 표 안 나게 WTO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제안했을 때 자 어떻게 됐죠? 끔찍하죠. 일단 뭐 현대 멈춰야 되죠. 현대자동차 뭐 모든 게 멈춰야 되죠.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많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상당히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는데 요소수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오겠죠. 산업적으로. 그래요. 근데 자석이 꼭 히토류가 있어야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뭐 이렇게 철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뭐 열을 가했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 뭐 자석을 띄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자석의 세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히토류 자석 워낙 세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이즈가 줄어들어도 자력이 유지되다 보니까 히토류 자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현재까지는. 히토류가 비싸지만 히토류 자석은 안 비싸요. 큰 미량에 들어가거든요. 아주 미량이 들어갑니다. 아주 마이크로 단위, 그다음에 밀리그램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비싸지면 아까 환경에 비용 많이 들어가고 비싸지면 사용 못하죠. 사용 못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석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소량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하고 국방이 멈춘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죠.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이 돌아가는 경제랑 국방은 일단 중요하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인류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그걸 감내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고. 돈 벌고 있는 거고 자기도 뭐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화석연료 차량을 또 전기차로 또는 수소차로 또 바꿔야 되는 자기 내부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을 지키려고 전기차를 타야 된다. 여기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타려면은 환경 오염을 해야 된다. 히토류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문제냐? 히토류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뭐 배출되고 이런 환경오염, 그럼 토양 오염이 되는 게 문제냐? 근데 히토류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관물 개발할 때도 굉장한 히토류만큼 굉장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니까 전기차 자체가 환경차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안전한 친환경이라면 없죠. 네, 없습니다. 수소로 가야 되나요? 수소로 가도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가 물론 바뀌겠지만 네. 모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모터는 계속 사용해야 되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네. 나중에 뭐 수소 연료 전지차 배터리로 바뀌겠지만 네. 뭐 장기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히토류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모터를 해야 되니까. 히토류를 안 쓰는 자석은 그러면 못 쓴다. 우리 옛날에 왜 초등학교 때 쓰던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칠해져 있던 자석, 예. 뭐 말굽 자석 이런 것들은 히토류가 없는 자석인 그렇죠. 거죠. 히토류가 없습니다. 그 히토류 자석이 생기기 전까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네. 히토류 자석이 일본에서 개발되면서 밀려난 거죠. 그 자석도 하지만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건데 그게 페라이트인가요? 예, 그게 페라이트 자석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페라이트 자석 관련 주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받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히토류 자석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원래 있던 거군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데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예,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력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네. 그래서 히토류 자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히토류 없는 자석인데 네. 히토류와 동등한 자력 또는 조금 떨어진 자석을 만드는 게 저 목표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중 유일하게 또 하고 있고, 방식은 좀 다릅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히토류를 안 쓰는 모터를 만들겠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갑자기 히토류 제로 선언을 했긴 했거든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인데 네. 뭐 지켜봐야 되는데 네.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하면 공장을 짓거든요. 네. 네. 히토류 자석 공장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필요해서. 히토류 없는 자석. 네. 근데 이게 히토류 자석이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히토류 자석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급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히토류 자석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자기들이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모터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도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유도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에서요. 예, 테슬라에서는 유도 모터 최초의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히토류 자석 모터를 쓴 게 아니고 유도 모터라고 해가지고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지 않는 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군요. 가능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좀 무거워요. 또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이 전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게 2.5톤이나 되잖아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근데 화석연료 차량은 1톤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2배 이상 무거우니까. 그러면 우리 화석연료 차량 1리터당 몇 킬로 가는 게 우리가 연비라고 하고 전기차는 1kW 몇 미터 가는 게 전비라고 하는데 이게 가벼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히토류 자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공문에도 여러 가지 모터 종류를 설명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모터다 뭐다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지금 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무거워져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더 많은 배터리를 싣던지 아니면은 전비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인데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모터 좀 집중을 해가지고 모터를 어떻게 대체할까 히토류 자석 없이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전비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쪽으로 성능 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열려 있는 거네요. 보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부나 좀 과제를 주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러면은 자석이 안 들어가는 모터를 개발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카드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우리 전기차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럼 다 그거 쓰겠죠. 그럼요. 그걸 다 쓰게 되겠죠. 만약에 히토류 자석이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모터가 히토류 자석을 쓴 모터 못지않은 성능을 낸다. 그렇죠.
거기다 가격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뭐 각국 정부에서 그 환경 규제를 들고 나와서 이거 써라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고 중요한 개발인데 이 업체에서 좀 빠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